안녕하세요. 정종문 교수입니다. 전번 시간에 바이러스라는 것이 뭔가 대충 알아봤죠. 한마디로 바이러스라는 놈은 아주 작은 입자로 되어 있고 유전자로 DNA 혹은 RNA를 갖고 있으며 이 유전자를 보호하는 단백질 또 어떤 것은 여기에다 지질 껍데기까지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증식해가지고 자손을 뻗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특정 숙주세포에 감염해서 증식하는 일종의 분자 수준의 파라사이트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지구상에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전체 바이러스 종류에 비하면 아주 극히 일부분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요사이 우리를 제일 괴롭히고 나아가 우리 호모사피엔스인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초부터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 건강과 지식 증강에 유익하다 싶으면 꼭 좋아요하고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진짜로 관심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대충 바이러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래 해가지고 이제 소제목을 내가 달아봤는데 실은 2002년 11월 16일 중국 광동성에서 처음으로 좀 티피컬하지 않은 전형적인 폐렴 증세가 아니고 약간 이 전염성이 있고 좀 이상한 유형의 폐렴이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는 2003년 2월 11일과 12일 사이에 305명의 사스 환자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됐는데 어쨌든 이제 발단은 뭐냐면 이 밑에 이제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노벰버 16 그러니까 이제 11월 16일 2002년 처음으로 이제 포샨이라는 중국의 이제 포샨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던 이제 의사분이 뭐 이제 좀 건너와서 홍콩에서 무슨 세미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어디서 했냐 했더니 홍콩의 메트로폴 호텔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이 중국 의사하고 접촉한 10명의 또 다른 이제 전염자가 다시 여러 나라로 퍼뜨리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2003년에 발생한 이제 환자 수를 세아를 보니까 8,09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총 사망자가 774명, 약 11%의 사망률을 보인 거예요. 이때는 뭐 약이라든가 특별한 약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뭐 대중요법을 써서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또 백신 만들어서 뭐 예방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방역에 주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이게 이제 전파력이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하면 이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파력이 떨어지고 사망률은 좀 높지만 그래도 이제 인류가 열심히 이제 방역에 힘써서 이걸 이제 조기에 퇴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메르스라는 놈이 나타납니다. 메르스는 처음 숙주가 이 박쥐에서 다시 이제 낙타로 건너가서 낙타에서 다시 인간으로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 발생지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아주 진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에 또 퍼졌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우스 코리아 해가지고 조금 불명예스럽게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이게 이제 좀 대처를 잘 못한 거죠. 어쨌든 온 세계적으로 2,519명 환자가 발생을 했고 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총 866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률로 보면 37%니까 어마어마한 치사율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전에
처음 사스 때 한 10에서 11% 사망률이라고 하면 2012년 발생해가지고 약 1년 만에 37% 사망률을 보였으니까 굉장한 사망률인데, 이때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또 방역에 힘을 써가지고 조기에 또 이것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전파력은 그닥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전자현미경이 있고, 이것도 초기에 이제 박쥐에서부터 기원을 했다. 그리고 2012년에 처음으로 발생을 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2002년도 발생한 사스코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이 사스코브2라고 공식적으로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스라는 뜻이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코로나 바이러스 2 이런 뜻입니다. SARS 붙여가지고 사스코브 이제 처음에 한 것을 그냥 사스코브라고 하고, 요번에 나타난 것은 사스코브2라고 하는데, 그럼 왜 코브2라고 이름을 붙였냐?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2019년 12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이제 처음 보고가 됐고, 2020년 1월 10일, 그러니까 작년 이제 1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또 확인이 되고, 염기 서열까지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염기 서열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유전 정보 있잖아요. 뭐 GAATCC 뭐 이렇게 염기 서열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02년도에 사스하고 이제 비교도 다 했죠. 그래서 동일한 염기 서열이 약 87% 이상이 되더라.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지만 똑같지는 않다 해서 이제 이름까지 사스코브2로 명명을 했고, 굉장히 빨리 1월 12일이니까 뭐 2, 3일 만에 진단 키트도 개발을 했고, 2020년 3월 16일 백신 임상 일상이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더나에서 RNA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임상 일상 개시를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리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전파력이 높아서,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작년 뭐 2020년 1월 10일 처음 뭐 코로나 바이러스 확인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올해 1월 13일 기준으로 이제 제가 WHO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 세계 확진자 수를 보니까 9천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거의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200만 명. 1년 동안에. 그러니까 1년 한 365로 나눠보면 하루에 거의 한 4, 5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WHO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2, 사스코브2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스슈 배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말, 발굽, 박쥐 뭐 이거고, 이 학명으로는 리놀로푸스 오피니스, 이름이 좀 길죠. 요 박쥐에서 기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도 팡골린 하면은 이게 이제 천상갑이라는 건데, 뭐 저도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의 광동 성인이 저 남부 지방에는 꽤 많이 이걸 서식이 되고, 요걸 또 이제 요 비늘이 몸에 좋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뭐 약용으로도 쓰고 뭐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접촉하다 보니 감염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이 팡골린에서 이제 추출한 바이러스 가지고 또 염기 서열을 해봤더니 바로 요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는 있는데,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건지 중간 매개체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한테 퍼뜨려졌는데, 이렇게 이제 동물한테서 인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노틱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수 공통이다. 인수,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이 공통적으로 걸리는 바이러스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이제 우리 사람 스펙트럼을 보면, 이게 아주 갓난쟁이 애기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골고루 다 감염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이 임산부까지 다 감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파력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 확진자가 9천만 명이고 사망자가 이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요걸 계산을 해보면 치사율이 한 2.1%, 2%에서 한 2.3%요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초기 사스가 한 11% 치사율이고 메르스가 한 37% 치사율을 보인 반면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은 확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전파력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이제 WHO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어서 제가 따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진하게 그려져 있는 것 나라들이 되게 이제 감염이 좀 심각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미국이니 그 다음에 뭐 브라질, 남미,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러시아 뭐 해가지고 아주 그 큰 나라들이 등치도 큰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확진자도 많고 특히 또 유럽에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작년부터 해가지고 1월 초부터 해가지고 올해 이제 1월까지 쭉 확진자 수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망자 수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망자 수가 거의 2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 수, confirmed cases가 한 9천만 명이니까 거의 1억 명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병원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보고가 안 되고 신고가 안 되고 하는 숫자까지 합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 75억 지구상의 인류 중에서 아마 한 2억 명 가까이 걸린 거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밑에 이제 사진은 최초로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분석한 그림인데요. 요게 이제 돌기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즈는 한 120 나노미터.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또 바이러스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한 20 나노미터에서 한 300 나노미터 정도 보통 바이러스 크기에 속한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크다고 얘기할 수 없는 한 중간 정도의 크기를 갖는 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돌기 보시면 이제 빨갛게 색칠을 해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S 프로테인, 우리가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그래요. 돌기 단백질 우리말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M 프로테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E 프로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감싸고 있는 지질층에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것이 가장 크고 대표적인 게 S 프로테인, 그 다음에 M 프로테인, E 프로테인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하나가 이 안쪽에 RNA가 있는데 RNA를 감싸고 있어요. 요건 이제 다음 그림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를 괴롭혔던 요 세 가지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2003년도에 그 사스 확진자 수 8,098명, 사망률 11%, 감염률은 이제 플러스 1개 정도라고 하면 매개 동물은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 시베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시 인간으로 오지 않았나라고 추정이 되고 메르스는 2012년 2,519명 그다음에 37%의 사망률, 감염률은 이것도 플러스 하나 정도. 그다음에 매개 동물은 박쥐에서 또 낙타로 가고 그다음에 인간으로 온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사스코브2가 2019년에 발병을 했고 9,500만 명 정도. 그다음에 사망률은 한 2.1%. 그런데 이제 이게 특징적인 게 사망률은 좀 떨어졌다 해도 감염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 한 3개 정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 박쥐에서 천상갑 그다음에 인간으로 옮겨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과학적으로 천상갑 이것은 이제 물음표를 붙일 수가 있죠. 발생 연도를 보면 2003년에서 2012년이니까 한 9년 만에 메르스가 발생을 했고 다시 2012년, 2019년을 보면 7년 만에
또 나타난 겁니다.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스코브3가 나타날 확률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5년에서 7년 사이에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족보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또 잠깐 얘기했다시피 바이러스 종류 이때까지 해봤자 한 6천여 종 인간이 이제 발견을 하고 아이덴티파이를 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4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파, 그 다음에 베타, 그 다음에 델타, 그 다음에 감마 해서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4종류가 있는데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해 있고요. 보통 우리가 감기 걸릴 때 물론 이제 라이노 바이러스도 우리 감기의 주 바이러스인데 이 감기 걸리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여기 노랗게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 그다음에 요거가 주로 이제 감기 일으켰던 바이러스인데 이 사스코브1 그러니까 이제 처음 우리한테 사스라고 알려진 그 바이러스는 여기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르스는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보이는 사스코브2는 요 사스코브1하고 조금 이제 비슷하니까 같은 가지에 넣어놨는데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스코브2 바이러스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밑에 오른쪽 그림은 요거랑 비슷한 건데요. 요렇게 이제 연관성이 있다. 이건 이제 패디그리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 그 족보처럼. 그래서 지금 사스코브2는 여기에 속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직까지 종류가 이 정도 있는데 앞으로 더 여러 종류의 변이가 더 나타나지 말을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괴롭혔던 처음에 사스코브의 변이종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 즉 구조를 한번 보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크게 스파이크 프로테인, S 프로테인 단백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M, E, 그 다음에 뉴클레오 캡시드 이렇게 이제 크게 4가지 종류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이제 아까 박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 잠깐 보면 스파이크 해가지고 이게 꽃 모양으로 3개의 이제 줄기 꽃 이렇게 해가지고 뭉쳐져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 프로테인 있고 E 프로테인 이 3가지가 이 지질층 엔빌롭에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뉴클레오 캡시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이게 이제 RNA 가닥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구조 단백질은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 M 프로테인, E 프로테인, 뉴클레오 캡시드 해가지고 4종류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RNA 요걸로 되어 있습니다. RNA 길이는 3만 베이스 페어, 그러니까 염기가 3만 개 정도 쫙 연결되어 있다 하는 얘기고 요 자체가 그대로 단백질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을 이제 플러스라고 붙여요. mRNA 구실을 한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 학자들은 플러스 싱글 스트랜디드 R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오른쪽 밑에 그림은 이 유전자를 분석한 거고요.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는 뭘 만들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하는 건지 쉽게 얘기하면 유전자 지도를 보여준 건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non-structural protein, 즉 구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데
지금 뭐 효소니 뭐 그런 거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여기 배열이 돼 있고, 우리가 얘기했던 structural 단백질, 구조 단백질하고 보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여기 유전자에 이렇게 정보가 박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스파이크, E, M, N 요 네 가지 구조 단백질 유전자는 딱 요놈들이 발현을 한다,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봐주셔야 될 게 이제 여기 두 종류의 단백질인데, 요게 이제 효소입니다. 효소인데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그래서 단백질 분해 효소 이름이 이 파파인 라이크 프로테이즈, 그러니까 파파인이라는 효소와 비슷하게 생긴 단백질 분해 효소다라는 얘기고요. 요 3CL 프로라는 것은 카이모트립신, 우리 소화 효소 중에 단백질 분해하는 아주 유명한 카이모트립신, 교과서에는 키모트립신 이렇게 써 있어요. 하여간 카이모트립신처럼 생긴 단백질 분해 효소다, 뭐 그런 얘기인데, 요놈을 만들어냅니다, 얘네들이, 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요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로 얘네들이 단백질을 일단 길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잘라요. 분해 요소니까 잘라서 여러 종류의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길게 만든 단백질을 폴리프로테인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프로프로테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개 만든다 해서 이제 폴리프로테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긴 단백질을 일단 만들어 놓고 자르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 바이러스 생물학에서는 꽤 알아주는 이제 글로싱어라는 분이 JBC라는 논문에 발표한 것을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3만 개 정도의 염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는 13개 정도인데 13개 정도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은 27개 내지 28개 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은 여러 사람들이 연구하고 발표한 논문들을 끌어모아서 리뷰식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좀 머리가 아프죠, 보기에. 어쨌든 제일 위에 보면 스트럭처럴 프로테인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구조 단백질 요 네 가지가 표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전부 non-structural protein, 그다음에 보조 단백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스코브2의 유전자는 30kb 베이스, 그러니까 3만 베이스 페어, 3만 개의 염기로 되어 있는 싱글 스트랜디드 RNA다. 그리고 13개의 유전자로 되어 있고 28개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 다시 보시면 이렇게 생겨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요게 이제 우리 세포입니다. 이거 우리의 세포, 우리 세포의 수용체라고 합니다. 보통 딱 거기 이제 우리 야구에서 보면 캐쳐가 공 받잖아요. 캐쳐 글러브처럼 생긴 놈을 우리는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 수용체 역할을 하는 요 단백질이 ACE2라는 단백질입니다. 요거는 원래 효소인데요. 효소인데 이 바이러스는 요거는 이제 수용체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효소에 하는 일과 원래 우리 인체 내에서 하는 일과 요게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은 또 다음에 또 자세히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요 ACE2라는 요 우리 세포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을 수용체로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달라붙어서 이제 우리 세포에 침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안에서만 증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바이러스는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이 증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ACE2라는 수용체를 가진 세포는 다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CE2를 통해서 이제 침입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딱 껍질을 벗고 그 유전자를 이용해서
일단 자기가 필요한 몇 가지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아까 얘기한 단백질 분해 효소도 좀 만들어내고, 또 자기가 자기 그 RNA를 그대로 복제해서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효소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효소들 쫙 만들어내 가지고 결국은 자기 RNA를 계속 똑같은 거 카피하는 거예요. 우리 복사기에다가 종이 얹어놓고 원본 얹어놓고 2,000매 만들어 하고 딱 버튼 누르면 2,000장 쫙 만들어지는 것처럼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는 이제 자기 이제 빠져나갈 때 유전자 정보로 쓰고, 또 일부는 잠깐 빼가지고 이제 필요한 단백질 또 많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N 단백질, 뭐 아까 얘기한 뭐 S 단백질, 뭐 E 단백질 이런 거 막 만들어내고, 요때는 우리 세포의 공장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 이용해가지고 딜입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포에 기생하는 거예요. 우리 세포에 가지고 있는 공장 설비 이거 다 이용을 해가지고, 부품까지 다 이용을 해가지고 뉴클레오 캡시드, 뭐 스파이크 프로테인, 뭐 E 단백질, M 단백질 이런 거 다 만들어 내 가지고, 그다음에 유전자 복제를 많이 했잖아요. 뭐 2, 3천 개 쫙 만들어낸 거, 그걸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셈블리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방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에 한 마리가 침입해 들어와도 나올 때는 뭐 몇천 마리가 와르르하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오른쪽 그림은 또 뭐냐면, 다른 논문에서 요 스파이크 단백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냐 하는 것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림이 있어서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 트라이머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3개가 똑같은 게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래서 대가리가 좀 큰 과분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대가리 쪽이 바로 아까 ACE2라는 수용체에 가서 차가닥하고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만큼 강하게 들러붙느냐에 따라서 전파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까 보통 뭐 바이러스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다면, 얘는 한번 붙으면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잠깐 요약 정리를 하면, 사스코브2라는 것은 바이러스 자체의 이름이다. 그럼 사스코브2가 일으키는 질병, 이것을 우리는 코비드 19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코비드 19이라고 안 하고 그냥 코로나 19라고 명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스코브2는 바이러스의 이름, 코비드 19 혹은 코로나 19는 질병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스코브2는 2002년 발생한 사스코브하고 염기서열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87%, 심지어 한 88%까지 염기서열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족보에서 알아봤다시피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고요. 이 기존의 사스코브하고 메르스 바이러스에 비하면 치사율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전염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면 한 명이 약 1.4명한테 전염을 하는 것 같은데, 요게 1보다 떨어져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확진자 수가 떨어지는데, 요게 1보다 높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확진자 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RO라고 하는데 전염률은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사스코브2는 아까 얘기한 대로 플러스 스트랜드, 싱글 스트랜드 R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뉴클레오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질층에 껍데기에는 스파이크 단백질, M 단백질, E 단백질이 박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우리 세포, 우리 그 호흡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습니다. 뉴모사이트니 뭐 혈관에 있는 뭐 엔도셀리알 셀이라고 내피세포니 뭐 이런 세포들이 이제 ACE2라는 효소가 세포막에 박혀 있는데, 요 놈을 수용체로 사용을 해서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이거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은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포토샵을 해가지고 컬러풀하게 그려놨는데 원래 전자현미경에서는 이 컬러풀하게 사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뽀샵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노랗게 보이는 거 알갱이들이 다 사스 바이러스 파티클, 그러니까 비디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는 이걸 이제 처음에 원조 퍼뜨렸던 원조에 해당되는 박쥐가 옆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략 사스코브2에 대해서,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